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10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1월 1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0월 1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기해월 경우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경금일간이 되겠고요.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의 경금이 되겠습니다. 자, 해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경이라고 하는 글자 일간이 되겠죠. 사주 8글자 전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중요한 것이고, 그 일간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를 가지고 사주를 배합하는 것, 그 다음에 대운과 세운, 그 다음에 연운, 월운, 일운까지도 살펴보게 되겠죠. 그래서 사주 원국이 사주 전체에서 사주를 감명하는 전체에서 한 50%, 60%라고 하면 대운이라고 하는 것도 30, 40% 이상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이고요. 그 이후에 한 5% 정도, 이 정도는 뭐 신살, 이름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주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주 원국과 울로 대운, 연운, 그 다음에 월운, 일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 경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고요. 경이라고 하는 글자는 10개의 10천간 중에서 7번째 행운의 넘버 7이 되겠습니다. 큰 의미는 없고요. 그냥 7번째 천간이 되면서 이거를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이라고 하는 글자는 무쇠, 쇠라고 하죠.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라고 하는 그러한 오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간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경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쇠 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금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 무쇠로만 볼 것이냐, 그렇지 않죠. 금 쇳덩이 중에서도 좀 부드러운 쇳덩어리가 있을 수가 있겠고, 내지는 조금 단단한 쇳덩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쇠 중에서도 좀 말끔하고 깨끗한 쇳덩어리가 있다라고 하면 땅 속에서 금방 캐낸 아주 투박하고 날카롭고 그러한 쇳덩어리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을, 금이라고 하는 오행을 다시 뭘로 나눈다? 양금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음금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구분해지게 되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쇠의 기운을 갖다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성격 자체를 달리 좀 약간 상대적이고 대조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다라고 본다라고, 그 다음에 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금 중에서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음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단단하고 좀 투박하고 거친 그런 금이죠. 마치 남성과 같은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면, 음금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고 유연하고 아름답고 우아한 그러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죠. 보석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금은 물상으로 봤을 때 완철금이라고 해서 강철이라든가 무쇠 같은 이런 개념, 내지는 원철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새색시와 같이 깔끔하고 아름답고 광채가 나타나는 보석이라든가 주옥 같은 것, 이런 것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금이라고 라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경금과 신금은 양금인데 음금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무쇠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무쇠를 단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경금을 단련하고, 이 정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줘야 되죠. 대장간에서 불을 질러 가지고 무쇠를 갖다가 시뻘겋게 달궈서 호미도 만들고 칼도 만드는 것이죠. 그 무쇠가 바로 경금인 것이고,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불은 정화가 되는 것인데, 정화라고 하는 거 가만히 있으면 정화가 스스로 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뭐 나무라든가 석탄 같은 걸 넣어야지만 정화를 뜨겁게 온도를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금은 정화 간목을 쓰는 것이 기본적인 경금을 취용하는 용신법이라고 하면, 신금 같은 경우는 이미 강철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기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금을 보석, 족으로 본다라고 하면 얘는 다시 불로 다스리게 되면 안 되죠.
오히려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도세주옥 하는 것이 이 신금일간이 사시사철 좋아하는 용신치용법이 바로 임수입니다. 겨울이 됐든 여름이 됐든 봄이 됐든 가을이 됐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봐야지만 부귀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경금은 정화 간목을 얻어야지만 부귀를 얻을 수 있다. 사시사철 마찬가지인데, 경우에 따라서 수월 같은 경우에는 화를 쓰지 못하고 임수를 쓰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는 원령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화를 쓰지 못하는 경우인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경금이라고 하는 것 정관인 정화하고 편제인 간목으로서 배합하게 되고, 정화 간목이 이렇게 힘이 있게 되면은 뭐 정화라고 하는 것은 관성인 거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기 때문에 부귀를 얻을 수 있다. 부귀 겸전할 수 있다. 부귀 쌍전할 수 있, 쌍천이 아니고요, 쌍전이겠죠. 쌍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쌍전 이렇게 쓰죠. 부귀 겸전, 부귀 쌍전은 부귀가 모두 온전하게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금일간이 태어나는 월령 해월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일단 입동이죠. 입동이 되어야지만 가을, 신유술 가을이라고 하는 권역에서 해자축 겨울이라고 하는 권역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해월은 겨울의 입문, 겨울의 첫 문과 같죠. 그래서 초겨울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맹동이라고도 하고 초동이라고도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엄동설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혹한의 추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냥 우리나라 기후 적당히 춥다 정도 생각하지 마시고, 남극지방과 같이 영하 40도 50도 심하면 60도 이하로 크게 떨어진다라고 하고, 물이 얼고 땅이 얼고 만물이 땡땡땡땡 얼어서 생명력과 생기생이가 없는 그런 혹독한 추위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왕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왕절, 해월은 수의 뭐죠?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 달 자월은 수의 뭐가 된다고 했죠? 제왕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개월 중에서 해월과 자월이 가장 수기가 강한 계절이다. 축월도 해자축의 한 권역이긴 하지만, 축월은 진술충미월이라고 해서, 그거는 축월은 토왕절로, 축은 토왕절로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해자축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는 겨울이기 때문에 축월도 해월도 춥다, 자월도 춥다지만, 해자월은 수가 왕하다, 축월은 토가 왕하다, 이렇게 구분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일단 중요한 것, 해월은 수가 왕한 반면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은 뭐 은금이든 신금이든 금은 해월에 이르면 뭐가 된다? 포태법으로 놓고 보면 병지가 된다. 병지. 해월은 병지가 되는 것이고, 자월은 사지가 되는 것이고, 축월은 금의 고지가 되죠. 그래서 병사묘지라고 큰 틀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때는 그 오행이 어떻다? 매우 휴수하다라고 하는 뜻은 매우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 병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60대 정도, 사지라고 하는 것은 한 70대 정도, 묘지라고 하는 것은 한 80대 이후 이렇게 돼서 사람으로 치면 매우 이제 전성기인 20, 30대, 40대, 50대를 넘어서 이렇게 병사묘지 60, 70대, 80대 이후로 이렇게 기력이 쇠해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수의 기운은 강한 그런 사주가 되죠. 일단 신약 사주에 매우 한기가 강한 그런 사주가 되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경금을 단련한다라고 해야 용도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정화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면 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해월은 수가 왕한 반면 금도 약하지만, 화가 병화든 정화든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화는 여기가 바로 뭐가 되죠? 절지가 되죠. 절지. 그래서 금도 약하지만은 화도 같이 약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금이 해월에 약한 것은 노년, 나이가 들어서 약하다라고 하면, 화가 해월에 약한 것은 아직 갓난 애기도 안 된 아주
작은 그런 생명체 있죠. 정자라든가 난자 정도의 그런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금이 약한 것보다 화가 약한 것이 더 취약하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세월의 정화를 경금이 정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조후의 개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정화로서 조후하는 것보다는 병화로서 조후하는 것이 제가 공력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을 얻었을 때는 이거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 병화가 다 별도로 있어서 이 병화는 해월의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용도가 있다. 그래서 한겨울에 우리 그 막말로 노가다 뛴다 하죠. 노가다. 저 막장이라든가 저기 저 건설 현장에서 좀 이렇게 힘쓰는 일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겨울에 아파트 건설 현장 같은 데 가면 항상 뭐냐면, 사람 모이면 일단 불부터 지핍니다. 불부터. 사람의 몸에 얼게 되면은 사고가 크게 발생하는, 조그만 것에 부딪혀도 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몸이 좀 이렇게 온기가 있어서 온기가 있어야지만 활동성도 있게 되는데, 얼게 되면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금이 해월이 태어났을 때 정화를 본다라고 하는 뜻은 얘를 단련하는 용도가 되는 것이고요. 병화를 더불어 봐야 된다라고 하는 뜻은 얘는 겨울에 한기,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해월의 한기를 따뜻하게 해준다. 만약에 대장간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대장간에서 경금을 녹이기 위해서 불을 만들죠. 이 정화는 그 경금을 녹이기 위해서 용광로에다 불을 지폈다라고 하면, 용광로 주변은 춥단 말이죠. 그러면 온풍기를 켜가지고 주변의 온도를 따뜻하게 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월의 경금, 자월도 마찬가지, 축월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자 축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 병화를 동시에 보는 것. 이거를 갖다 다른 사람들은 관살혼잡이라고 해서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은, 해월의 경금은 관살혼잡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살혼잡이 되는 것을 굉장히 오히려 좋아하게 되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월의 병화든 해월의 정화든 약하기 때문에 간목이라든가 아니면 지지로 인목 같은 것이 있어서 병정화를 생조해 주게 되면은, 화가 약한 화가 땔감을 얻어서 화가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또 해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약하다 그랬죠. 그래서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아니면 유금 등의 뿌리를 두는 것, 하다 못해 안 되면 축토라도 있어서 경금이 뿌리를 두어야지만 되겠죠. 경금이 뿌리가 없으면 작은 아주 손톱만한 무쇠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해월의 경금이 신금, 유금, 축토 등에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으면 그래도 씨알이 굵은 철광석 같은 걸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왕 경금을 정화로서 단련한다라고 하면, 철광석이 크면 클수록 큰 기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경금이 작으면 작은 열쇠라든가 이 정도밖에 만들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해월은 좀 복잡합니다. 해월의 경금은 정화를 얻어서 단련해야 되는 것이고, 병화를 얻어서 조호해야 되는 것이고, 또 신금, 유금 또는 축토 등이 경금의 뿌리를 두어야지만 경금이 실해져서 큰 기물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간은 경금, 양금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경금이 태어난 월령, 해월의 경금이 되겠죠.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격국을 논할 때는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될 것이고, 해수라고 하는 것, 월지의 해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죠. 어떤 분이 어제 전화를 주셨습니다. 자기가 이제 명리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얘가 간목인데 일간이 간목이고요. 월지가 해수인데, 이거 따지고 보면은 해수는 자가 양이 되고 해수는 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목의 해를 보면은 인성 양이 되는 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간목 입장에서는 정인이 돼야 되는데, 명리 책을 봤더니 이거를 갖다가 편인으로 구분했다 이렇게.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오가 있고요. 자수하고 오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해가 있는데, 자오는 양이지만 음으로 쓰는 것이고, 사해는 음이지만 양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체음, 용양 내지는 체양, 용음이라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달리 쓴다. 명리에서만큼은 이거를 달리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해월에 태어나더라도 원래 해수 자체가 음이지만은 여기서 쓸 때는 양으로 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이것이
상관격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상관격이 아니라 식신격이 된다. 그리고 경금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식신인 수가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설기태과한 그런 사주, 일간이 약하고 일간이 기운을 뺏어가는 식신이 많아서 일간이 매우 약해져 있다. 해중에 있는 간목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물론 이거를 편재격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식신이 재성을 생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일간이 약하게 되면은 식신도 감당할 수 없겠고요. 그다음에 재성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해월의 경금은 일단 일간의 뿌리를 얻는 것도 중요하고요. 겨울에 조후하는 것. 그래서 왕세와 한열을 볼 때 왕세는 일간이 약하고 수가 왕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한열은 겨울에 해월이라 추워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열은 병화가 있어서 조후해주면 되겠고요. 왕세는 금이 있어서 비견 겁재로서 경금을 도와주면 되는데 더불어 경금의 용도가 있어 주려고 하면 정화가 있어서 경금을 단련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자, 연지에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신금이라든가 유금 같은 것이 있어서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면 더 금상첨화이겠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 얘라도 있어서 경금이 뿌리를 두고 생조를 얻으면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 기토가 있어서 축에 있는 기토가 투출돼서 경금을 생해주는 그런 역할, 인성을 얻었기 때문에 일단 경금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면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신금이 투출해서 경금을 도와줄 것 같지만 경금이라고 하는 양금은 약하더라도 은금이 신금에 의지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 겁재인 신금은 수를 생겨서 한기를 더 가중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겁재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요한 건 일단은 경금이 어찌됐건 뭐 비견 겁재는 아니라 하더라도 인성의 생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간이 약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해월에 조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화를 얻어서 경금을 단련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일지에서 오화를 받습니다. 오는 그 봉기가 뭐죠? 그 봉기가 정화죠. 정화. 그래서 그 지장을 보면 병화, 기토, 그 다음에 정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정화를 쓸 수가 있겠고요. 오중에 있는 병화는 쓴다 안 쓴다? 얘는 없는 것과 같다. 용신으로 시용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중에 있는 기토는 오중에 있는 기토에도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축에도 통근할 수가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건 오화 가지고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데 정화로서 투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이 약하고, 또 오중 정화로서는 조후의 공력이 작기 때문에 다시 화를 보는 것도 필요하다. 오중에 있는 병화를 쓰지 않는다. 용신이라든가 뭐 격을 잡을 때 오중 병화를 쓰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병화는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면접 병자시를 보게 되면은 병화가 투출되어 있어서 좋을 것 같지만은 병화도 있고 오중정화를 얻어서 뭐 화를 두 개를 다 얻어서 병화를 조화하고 오화로서 경험을 단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문제가 어디에 있냐? 자수에 있습니다. 자수가 있으면은 일지에 있는 오화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좌오상충이 되죠. 그러면 오화가 뻘렁 깨지게 되면 오중정화가 꺼지게 되죠. 오중정화 꺼지게 되면 경금을 단련할 수 없겠고, 시간에 있는 병화 또한 오의 뿌리를 둘 수밖에 없는데 병화의 뿌리가 날아가 버렸죠. 아주 좋지 못한 생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정축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축을 다시 얻었습니다. 경금이 약한데 연지의 축토, 시지의 축토, 기토 투출되어 있죠. 이 기토는 축토 두 개의 뿌리를 둘 수 있고 오중 기토의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토는 약하지 않은 토, 정화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오중 정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경금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국세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은 역시나 뭐가 없습니까? 병화가 좀 더 있었다라고 하면, 조후까지 됐다라고 하면 더욱 좋았을 것인데 조후가 조금 부족한 것이고요. 화가 살아나서 조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수 있다. 정축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해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뭐 오화가 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화에 뿌리를 든 정화를 쓸 수 있지만은 해월에 해수를 보게 되면 한기가 너무 가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축시보다 정해시는 병화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인오 활곡하죠. 오화하고 인목하고 합이 되죠. 인오
화국을 짜서 온기 좀 조언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기토는 상관이 없지만은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은 경금을 갖다가 매금시켜 버릴 수 있죠.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오에 뿌리를 둘 수 있는데 인후에 국하게 되면 화가 살아나게 되면 그 화는 토를 생하게 되겠고 기토는 생조가 가능하지만 무토는 매금, 토후 매금이 되기 때문에 무인시는 합당치 않은 그런 생시가 될 것. 그다음에 경진시를 보게 되면은 진토를 받기 때문에 얘는 자 한 가지 진토는 금을 생하는 역할을 하지만은 축토는 금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통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라고 봤을 때는 경금 입장에서는 진토보다는 기토가 공력이 더 큰 것이고요. 역시나 오화가 깨지지 않은 장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아까 말했던 정화가 투출된 것보다는 지지에 암장된 거는 공력이 그만큼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경진시보다는 오히려 정축시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신사시게 되면 오중정화로 경금 단련하고요. 사중병화로 조화할 수 있습니다. 천간으로 투출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뭐 오화 차화를 얻었으면 병정화를 모두 얻은 것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떤 분들 해수하고 사화하고 충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떨어져 있으면 이건 충으로 보지 않습니다. 붙어 있어야 충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화가 신사년에서 여기 있었다라고 하면 이건 사이충으로 보지만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충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이못이 임수 투출된 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해월에 임수 투출하게 되면 아무리 오화 두 개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한기가 가중되고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화가 억압을 받기 때문에 좋지 못한 상황이 되겠고, 역시나 개미시 또한 일지하고 시지하고 오미 화가 된다 하더라도 계속 투출되는 것은 운당치 않죠. 한기를 더욱 가중시켜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고, 제가 오늘 생시 중에서 가장 그래도 괜찮게 보는 것은 정축시보다도 이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얘는 목을 받기 때문에 화의 기운을 생해줄 수 있죠. 물론 정화 병화가 투출되어 있으면 금상첨화였겠지만 그래도 이 갑신시가 되면은 해중에 있는 간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화를 생해줄 수 있는 역할. 그 다음에 경금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도 축의 인성에서 간신이 통근하고 간신이 토의 생조를 받는 것보다는 경금 자체가 신의 뿌리를 두게 되면은 경금 자체가 더 큰 그러한 금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운은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가 있겠고, 세운에서 이렇게 경자시 자수가 오화를 충하는 그런 역할, 그런 것이 되게 되면은 매우 좋지 못한다. 물론 이제 축토가 있고 신금이 있어서 자축합 내지는 신자합이 돼서 좌우충은 어느 정도 모면할 수 있다라고 보더라도 연운, 월운, 세운에서 어떤 운이 오는 애에 따라서 또 좌우충은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화를 충할 때가 가장 좋지 못한 그러한 환경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갑신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신시가 아니더라도 다른 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화를 충할 때가 가장 안 좋습니다. 아까 말했던 병자시가 됐을 때, 좌우충이 됐을 때 안 좋은 거는 얘가 핵심인 것인데 핵심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용신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용신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상해를 입을 때 매우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